위클리 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더 준비하셨습니까? 3% 인하된 전기차 전용 보험 상품이 판매되는데 금감원은 이미 오른 LPG차 보험료 인하를 권유했고요. 또 예. 이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촉진 역량은 어떻게 변할지 짚어보겠고요. 네. 그리고 고속도로 진입이 안 되는데도 역주행 사고까지 있는 이륜차의 사고, 또 선박 음주운행 단속 기관과 민원인에게 주차 공간을 내준 대전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그럼 얼마 전 저렴한 전기차 전용 보험 상품이 출시됐다고 하는데 이번 LPG 보험료 인하 권고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조치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친환경차 보험료가 조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요. 보급 정책과는 좀 무관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난달 28일 말씀하신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이 보급 취지를 전제로 하면서 업계 최초로 33% 정도가 저렴하다는 전기자동차 전용 보험 상품을 판매를 나섰습니다. 네네. 개인용과 업무용 전기차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6일부터 책임이 게시되는 상품이지만요. 연초에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와 보험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상품과는 좀 무관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품 자율에 따라 전기차 단점인 충전 서비스를 보완한 그런 견인 서비스에 좀 심중을 두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품이라고요. 예. 초점을 맞춘 서비스 지원이 상품이 초점이다 보니까 견인 거리가 40km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 전기자동차 좀 대중화될 수 있게 기술 개발 같은 것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자, 올 하반기 올린 LPG차 보험료를 인하하라. 금융감독원 권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말씀드린 자동차 보험 5개사는 올 하반기에 액화석유가스 연료차에 대한 손해율이 가솔린보다 높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LPG차 보험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계층에서 반발을 하자 슬며시 금융감독원이 권고를 했고요. 이에 5개 보험사들은 차량 5년 미만인 차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손해율을 비교 인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때문에 대기 환경과 직접적 영향을 주는 자동차 연료가 친환경 쪽으로 몰리는 현실이나 또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LPG 차량 연료의 현 분위기와는 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인상 때 제시됐던 가솔린차 72.2%, 경유차 81.9%라는 이런 손해율 조견표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LPG 차량 손해율이 85.5%다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네. 이 가솔린 차는 79.2%인데 LPG 차 손해율이 85.5%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고요. 또 네. 지난해 자료인 만큼 동일성도 불투명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솔린차가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많을 텐데 왜 손해율은 얼마 안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네. 그리고 LPG차가 왜 더 높은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적정 손해율인 80%를 넘기 때문에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5개 보험사들이 2%에서 15%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영업용 택시와 렌터카를 제외하게 된다면 LPG차 사용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사용한다는 점이 부각되자 금융감독이 나서서 재조정을 권고를 했고요. 예. 이에 5년 미만 차를 기준으로 손해율을 다시 비교해서 조정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당한 기준과 또 근거에 의한 인상이었다면요.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재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이자 예. 또 나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애매한 유종별 손해율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섭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소식 또 알려드릴 텐데 그냥 진입이 아니라 원래 진입은 할 수는 없는데 역주행까지 해서 지금 사고가 있었어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네, 고속도로는 정차도 해도 안 되는 도로죠. 예. 최근 그런데 역주행차들이 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비롯되는 역주행들이 대부분이지만요. 간혹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에 의한 사고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며칠 전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에서 70세가 넘은 고령 운전자가 역주행한 이륜차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늦은 시간에 어둠을 뚫고 고속도로 나들목으로 들어선 소형 이륜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마주오는 차를 향해서 천안 제이시 1.1km부터 역주행하기 시작하다가 네. 결국은 그 중앙분리대와 단독 충격한 그런 사고인데요. 예. 고령자나 치매 운전자에 의한 사고 발생 비율이 해마다 높아가는 일본은 인지 적성 검사를 의무화했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미온적이라 음주까지 겹친 역주행은 살인 병겨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 그렇죠. 이 역주행, 그것도 어둠에 쌓인 고속도로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인데 네. 마주오는 차를 향해 무조건 달리는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자기를 향해 오는 차가 있다면 당연히 피하거나 서야 마땅한데도 그렇지가 않죠. 지난 3월 역주행하던 SUV가 남해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승용차와 충돌을 했고 예. 이 사고 때문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죠. 또 8월에도 막걸리 한 병을 마셨다는 음주운전자가 중부고속도로를 약 20분간 역주행하다가 경찰 추격에 체포가 됐는데 네. 인사불성이 아니라면 이해가 참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 건너서도 서야 되는데요. 네. 예. 그런데 그 지난 2월부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에 선 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 다발 구별 도로를 거꾸로 간다면 이런 예. 법도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아니 뭐 진짜로 뭐 잘못 진입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뭐 갓길에 멈춘다거나 도움을 네네. 요청해야 되는데 그대로 전진하는 역주행차들이 꽤 많은가 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그 국정검사 자료에 따르면요. 6년간 발생된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는 무려 60건이나 됩니다. 예. 네. 해마다 10건 정도가 사고로 이어지면서 그동안 16명이 희생이 됐고 5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가 돼 그 무차별 돌진하는 역주행 사고는 대상도 없지만 또 피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손실이라고 봅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건수도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13,381대나 되고요. 네. 예. 지난 7월은 1,220건이나 됩니다. 64건의 역주행까지 가세되면서 7건의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예. 아, 정말 심각하네요. 또 네. 그런데 어제 새벽에는 무단 횡단을 하다 부상당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이 됐다면서요? 네, 어제 새벽 2시 40분경 스리치에 그 호남 지선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으로 알려진 한 남성이 네.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논산 방향 서대전 분기점 부근을 지나던 승용차가 무단 횡단하는 남성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건데요. 이 사고로 갈비뼈 골종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네. 예. 이런 황당한 교통사고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발생되는 예측 불허의 인재사고인 만큼 회피와 급제 등에 대한 대응에 충실했다면 운전자 과실은 거의 없다는 게 자동차 전용 도로의 개념인데요. 그렇겠죠. 네. 실제 예. 그 3차로에 멈출 차를 보고 후방 100m 지점에서 1차선으로 차로를 바꾸는 순간 2차선 쪽으로 문에서 나와서 중앙분리대를 걸어가던 앞차 운전자와 충돌한 사고에서 네. 거리나 시간적인 대처 불능으로 이렇게 판단되면서 과실을 면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네. 자, 선박음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경비안전사가 홍보, 계도, 뭐 집중 단속을 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연이어 적발이 또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소에 따르면 동틀 무렵인 2일 새벽 6시경 여수시 그 나발도 그 서쪽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5%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한 0.5톤급의 고령 선장을 입건했다고 합니다. 네. 예. 같은 날 그 오전 9시 50분경에도 경남 남해 선광 앞 그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상태로 그 운항을 하던 4.99톤급 어선 선장이 단속이 됐고요. 예. 이런 그 음주 운항 그 선박 단속은 주요 항만과 포구 또는 해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지난해 여수 해안에서 20척이 적발이 됐고 올해는 벌써 10척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가을 행락철 음주 운항 선박 집중 단속은 다음 달 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그래요. 하고요. 뭐 바닷길이나 뭐 도로상이나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사고 보셨어요? 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 예. 참 그게 참 굉장히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예. 버스가 이게 좌측은 길고 길 있는 길이고 폭은 좁지 않습니까? 그렇죠. 높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이렇게 관광차를 보면은 이 착석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런 사이에 갑자기 핸들링을 과하게 하니까 예. 한쪽으로 가서 부딪히고 다시 우측을 꺾으면서 좌측 우돌하다가 예. 그래서 이제 전복이 됐고
그 사이에 이제 뭐 탑승객이 서로 몸과 몸끼리 충돌하고 이래서 네. 참 안타까운 그런 인명피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심을 완전히 잃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